자, 트럼프 대통령 하와이, 일본, 우리나라까지 연일 강행군인데요. 지금쯤 잠이 들었을지 아니면 아직도 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첫날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어제 왔어요, 우리나라에. 네. 기대도 있었고 사실 좀 우려도 있었고. 그렇죠. 자, 첫날 우리 입장에서는 첫날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좋았다. 좀 긍정적이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일정부터 비교적 분위기가 원만했습니다. 평택의 이제 캠프 험프리스,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봤듯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 공식 환영식이 이어졌는데 굉장히 감명받은 표정이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감명을 받았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멋진 아름다운 세레모니였다. 뷰티풀. 네. 그렇죠. 뷰티풀 세레모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정상회담은 우리가 이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에 매우 그 양국 정상이 사용한 언어가 좋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찬이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래 7시 반에 시작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일정이 지체가 돼서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좀 늦게 끝났습니다.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현장 기자들의 전언입니다. 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았고,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제 돌출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항상 걱정이죠. 가장 걱정이었고, 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출 발언이 나올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북핵 문제에서도 좋았고, 방위 분담이라고 하는 문제, 또 통상 문제가 제일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톤이 낮은 것 같고, 동맹이라는 부분도 좋았고, 이제 그 기타 특이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오히려 균형 외교라든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코리아 패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불편한 것을 털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전체적으로는 좋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좋았고 양국 정상의 어조도 좀 좋았다, 긍정적이었다 이런 평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양국 정상들의 언급 중에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가 사실 제일 큰 이제 관심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제 중단 촉구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유지가 됐는데, 군사 공격까지 언급해 버렸을 때는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서 군사 공격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예를 들어 완전 파괴, 화염과 분노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그러지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나 트위터상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지 예전에 않습니까? 있었죠. 예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고, 여기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배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에 대해서 억제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북한이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단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뒤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화염과 분노 같이 이렇게 협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통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난 6월에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공동 기자회견 하는데, 갑자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의 무역 역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1분, 2분 이상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면은 분명히 한미 FTA는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점 협상에 대해서 촉진 협의를 잘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그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조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스키핑이라는 그 단어가 제일 반가웠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관심사보다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얘기입니다.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네. 이제 패싱이 우리는 영어라고 사용하는데 네. 실제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아. 코리아 패싱 그러면 이제 패싱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영어에 사용하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싱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무시하고 넘겨버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패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패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skipping. 스키핑. 예. 사우스 코리아 해가지고 스키핑이라는 말을 쓰죠. 거기서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한국을 말로 했어요. 패싱하는 말이 예.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분들과 잘 사귀고 싶다. 이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코리아 패싱 얘기 나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업가의 면모를 또 여실히 또 드러냈죠. 돈 얘기를 좀 여기저기서 좀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특히 무기 관련해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입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뭐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거죠. 그것은 사실은 예측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11박 12일짜리 긴 아시아 순방 여행을 합니다. 5개국을 가는데 가기 전에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여러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아시아 순방에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는 중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의 결의를 모아가는 노력을 하겠다. 둘째,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내겠다. 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 한국, 중국과의 무역 역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제 세 번째에 약간 좀 우리가 못 들은 말이 이제 자주 못 들어본 말이긴 한데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시아 주의를 태평양 시대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예. 굉장히 거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실제적으로 국제 정치나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그룹에서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예. 일본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아, 예. 이 용어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될 것이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할 겁니다. 어떤 함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아니고 네. 네.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이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되고 일본도 포함되고 한국도 포함이 되는 아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의 연안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공동체, 협력체를 만들어보자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네.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이 빠질 수도 있고 대신 일본, 인도, 호주 이 세 개 나라가 중심이 되는 인도양과 태평양이 중심이 되는 별도의 협력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시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그 일본, 인도, 호주 세 나라의 연합이 아니라 거기에 미국까지 끼워서 하나의 협력적인 체계를 만들겠다. 아주 쉽게 말해서 중국 대신 인도와 호주를 끼워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번영의 경제 협력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배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도 어쩌면 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아니고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이미 용어 예.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미 백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했다는 반증이 되고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도 태평양 시대라는 말을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그 말의 함의는 이 말은 사실 2010년, 2011년쯤에 일본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이미 일본 예. 쪽에서 나온 얘기고 2011년쯤에 아베 일본 총리가 이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차원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 인도와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인도와 호주가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뭐 오늘 밤에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네네. 대체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측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아까 저녁 좀 늦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었고 이거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 거겠죠?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좀 많습니다. 일은 1946년 6월생이니까 예, 예. 지금 이제 70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2살 72세, 되셨고 예.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이제 73살인데 네. 연세를 생각하시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거죠? 강행군이죠. 하와이, 3일 일본, 이제 한국? 11월 예. 3일부터 지금 이제 8일 이제 예. 8일이 됐으니까 네. 지금 뭐 6일, 7일 정도 강행군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한 일주일 더 가야 됩니다. 예. 이런 강행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차 같은 걸 고려할 때 이제 피곤을 했겠다 또 생각도 되고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예. 네, 어제죠. 어제죠. 자정이 넘었으니까. 한국 방문이 1박 2일인데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또 틀을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한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은 2박 3일인데 한국은 1박 2일이라서 홀대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녀야 이제 되는 많이 거죠? 이렇게 이제 예. 빡빡한 일정을 이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이렇게 예. 이제 둘러보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사실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혈맹이라든가 예. 이런 개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이제 헬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일정을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험프리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간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몰랐던 건가요? 글쎄요, 이런 거를 완전히 몰랐다고 하기는 예. 좀 아무래도 한미 간에 실무자 간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예. 예고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언론에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죠. 국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직접 연설을 하는데요. 네. 이거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도 좀 관심이 갑니다. 제 걱정은 예. 혹시 오늘은 이른바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혹시 오늘 국회에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거든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럴 네.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만찬 자리를 통해서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또 통상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을 보면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는 좀 의미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하다, 멋있다, 이제 아름답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네. 이제 아무래도 오늘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먼저 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서 또는 뉴욕에 가서 정상회담 했고 거기에서 언론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디언스, 청중이 미국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정부라고 하는 또 상대편을 또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좀 오늘과 같은 톤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그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전이 많이 됐습니다. 혈맹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스스로 발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 동맹이 그냥 동맹이 아니라 전쟁에서 같이 싸웠고 피를 흘렸고 이 네. 장렬하게 싸운 그 장병들의 토대 위에서 한미 동맹이 특별하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죠. 이 부분은 한미 동맹의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처지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하게 되는 기초적인 조건은 됐다. 그렇다면은 조심스럽게 오늘의 톤이 유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정이 현충원 참배가 있습니다. 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의 순국 선열에 대한 참배의 의미가 있고 이것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적 그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에 대해서 협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주고받아야 될 것 네, 네.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일정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 중국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어떤 만남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어떤 면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는 중국이 풀 수 있다. 시진핑 주문이 많죠. 주석에게 예. 맡겨줄 테니까 풀어달라. 어. 적극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이 지난 4월 6일과 7일 플로리다 마랄라고에서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많이 지났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예전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압박성 주문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관심은 무역 역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미국 대통령들이 자유무역이라는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점에 너무 강조를 하면서 공정, 페어니스, 공정한 무역 관행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무역 역조는 자유무역에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공정한 무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고 그 점을 미리 간파한 중국이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3가지 내지 4가지 중요한 조치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뭐 수입 박람회, 수출 박람회가 아니라 중국이 국가적으로 수입 박람회를 내년에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하고 뭐 자유항을 또 다시 한번 거대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며칠에 한 번씩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25년 만에 국빈 방문 일단 오늘 끝까지 일정이 좀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